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강건하십시오. 유동선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유동선님이 처음으로 고고TV 격려를 하시는데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옵티머스 녹취록이 확보가 됐다. 어젯밤 TV조선 9시 뉴스에 단독 보도인데요. 옵티머스의 녹취록, 누구의 녹취록? 그 청와대 행정관, 옵티머스의 그 행동대원,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이진아의 남편 윤석호의 녹취록이 확보됐다. 검찰이 확보했다는 거죠. 검찰이. 지금 그리고 대신정권 직원이 이 옵티머스 이 펀드가 너무나 허접하다. 너무나 허접했다. 그래서 투자를 안 했다. 대신정권은 다루지 않았고 또 보는 순간 이거는 너무 허접해서 냄새가 났다. 이런 내용인데요. 고고TV는 팩트 방송만 합니다. 팩트 방송. 저도 친구들을 통해서 여기저기서 조금씩 듣는 이야기는 있어요. 그런데 이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저는 라인보다 옵티머스를 중요시한다 그러죠. 이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반드시 권력이 있어요. 문재인 따가리들이 적고 있어요. 제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100%라는 게 아니라 99.99%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한다 하고 나는 방송을 할 수뿐이 없죠. 합리적인 의심이야 알았어? 문바들. 그런데 이거를 들을 필요도 없어요. 친구들 사회 그 관계망을 통해서. 이건 99.9%예요. 이걸 막으려고 추미애가 지금 발작질을 하고 윤석열의 수사 배제를 7건을 시킨 거예요. 이걸 막으려고. 그죠? 여기서 윤석열이가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윤석열이가 오늘 대전 고검하고 대전지검을 방문해서 무슨 말을 할지는 그게 나오면 또 방송을 해보고요. 윤석열은 안 물러납니다. 그리고 지금 검사들이 그래도 검사인데 썩어도 준치란 말이 있잖아요. 그래도 지들이 검사인데 그 요새 사법연수원 로스쿨 출신들은 별 정의감이 크게 없어요. 걔네들은 과도기적이고 아주 연글지가 않았어요. 근데 옛날에 45고 들어간 애들, 그죠? 뭐 45고 들어간 나중에 300명, 400명까지 뽑았죠. 거기서 판사 보임 되려면 한 20, 30등 안에 들어야 되고 검사 보임 되려면 한 7, 80등 안에 들었어야 됐어요. 똑똑한 애들이죠. 나머지들은 그냥 변호사 개업하고 못 먹고 살고 그러고 있었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소양이 있는데 45고 들어간 검사들은 그죠? 지금 한창 실무검사를 띄우고 있을 거예요. 마지막 검사 사시 출신들이. 응? 검사들이 분기탱천 안 할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추미애 저 발작질과 미친 칼춤에 대해서는. 거기에 기대를 해야 됩니다. 고고TV는 항상 일관된 논조로 말씀드리죠. 윤석열이가 조국을 칠 때부터 지금까지 3, 4개월 전에 윤석열이 끝났다고 다른 데서 말할 적에 있다. 윤석열 있는 그대로 공포감의 공포의 대상이다. 문재인 정권하고 문재인 정권 따가리들한테. 윤석열은 언젠가는 한번 친다 그랬죠.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도. 몇 개월 정도는 예상하고 방송을 해야 되겠죠. 근데 너무 안 봐? 고고TV를 솔직히. 욕질이나 해야 되고. 자, 청와대 행정관이었던 이진아 올해 8월 달에 살짝 숨어 있으라고 사표를 받은 문재인이가 청와대 전 행정관 이진아의 남편이 윤석호가 옵티머스 이사였고 이진아가 옵티머스 지분의 건 10%를 갖고 있었고 윤석호의 녹취록을 여러 개 확보했다. 이 가운데 윤석호가 검찰의 압수수색 일정을 미리 알고 가짜 사무실을 만들자고 했다 하는 대목도 나오고 사전에 누군가가 알려준 듯한 정황이 이 녹취록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누구예요? 사전에 이 정황을 알려준 거는
사랑하는 아내 이진아겠죠. 행정관. 그럼 이진아는 이것을 어디서 얻었겠어요? 이진아가 뭐죠? 민정수석실인데 검경을 관장하는 민정수석 아니에요. 그러면 경찰하고 검찰 쪽에서 얻었겠죠. 그렇죠? 그러면 검찰 경찰 쪽이 이진아한테 알려줬으면은 그 검찰 경찰이 누구예요? 추미애 이성윤의 따까리 문재인의 따까리죠. 그죠? 이거 다 잡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그리고 골백번 이야기하지만 이진아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얘 혼자서 이렇게 큰 사건 1조 6천억을 주물렀겠나? 30대 중반 된 애가 여자아이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누구에 의해 지시를 받았다는 게 저는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봐요. 올해 6월 17일 저녁 7시 윤석호는 옵티머스 직원들에게 회의실 하나를 경영기획실로 바꾸라고 지시했다. 회의실의 경영기획실 가짜로 바꿔라. 그러면서 이유는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썼던 책과 소파는 가짜 사무실에 갖다 놔라 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알겠어 알겠어 하고 다그쳤다. 그러면서 이번 주는 압수수색이 아니다. 다음 주 단체로 압수수색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서 윤 변호사의 말 그대로 검찰이 일주일 후인 6월 17일에 일주일 후인 24일 날 날짜를 딱 맞춰서 옵티머스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게 뭐야? 네 국정원 노림하냐? 국정원 애들이 명함을 파는 게 말이죠. 사무실을 갖다가 허름한 건물에다가 무슨 무역회사 무슨 상회 이렇게 달고 해요. 제 후배들이 옛날 국정원에 몇 명 근무했었거든요. 네 국정원 놀이 하냐? 참네 진짜 골 때린다 이것들이. 이 정도까지 용을 시도하면은 누가 날짜까지 적시했어. 몇 월 며칠에 압수수색 나간다. 그 전에 가짜 사무실을 만들어라. 이건 검찰이 압수수색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럼 검찰에서 이진아한테 청와대한테 날짜 행위까지 조목조목 다 보고가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이가 하는 말은 모든 게 거짓말이에요. 추미애가 하는 말도 모든 거짓말이고 검사가 검사의 수사를 갖다가 우리 쪽으로 세세하게 보고를 안 한다. 그죠? 검사 조직 내실 올라가서 총장까지 보고가지고 우리는 모른다. 이러는 게 지금 문재인 쪽의 청와대와 추미애 하는 말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것들이 윤석열을 다 제껴버리고 지들이 다 받아서 감추려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윤석열을 찍어내고 윤석열을 부패의 온상이라고 지금 하는 게 이유가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열은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옵티머스 수사 보고를 안 받았다는 거 아니야. 근데 신성식이라는 그 문재인과 추미애의 따가리 신성식이라는 그 대검 반부패 부장 그놈만은 보고했다고 지금 거짓말 하는 거고 다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다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특검을 가야 되는데 과연 안 될 거란 말이죠. 특검이 저놈아들이. 그러면 어떻게?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몇 번 말씀드렸죠. 뭐. 자, 근데 당시에 6월 17일, 7월 24일에는 뭐야? 이진아가 8월 달에 살짝 사표를 받고 너 숨어 있어 이렇게 되잖아요. 청와대에서. 7월 24일은 사표 받기 전이니까 결국은 이진아가 다 했다. 이진아가 어디서 정보를 받고 누가 위에서 지시를 하고 솔직히 말해서 청와대 행정관한테 검찰의 그 대검에 부장검사라는 애가 고검장급 지검장급 애가 직보하겠어요? 경찰청장이라는 그 멍청한 놈들이 아니면은 그죠? 전체 권력이 움직였다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전체 권력이 움직였다. 이진한 얘는 말이죠. 행동 대원에 불과해. 행동 대원에 불과하다고 저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요. 행동 대장도 아니야.
정준이가 행동대원이었잖아요. 이성윤이가 행동대장이었고 그 두목은 문재인이었고. 어? 그런데 더 심각한 게 어? 윤석호는 구속되기 전에 이진아 지 아내 이진아하고 청와대 모 인사를 통해서 사면 가능 여부까지 문의하고 딜을 했다. 사면 가능까지. 근데 이게 한 달 전에 터져버린 거야. 어? 언론에 의해서 확 터뜨리신 거예요. 그것도 검찰 소스를 받았겠죠. 언론도. 아니 행정관이라는 애가 지 남편 사면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요? 사면 여부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대통령뿐이 없죠. 일반 사면이든 특별 사면이든 몇 년만 쓰고 어?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사면 시켜줄게 이거 아니에요? 이런 거지 같은 나라가 어디 있어. 정신 차리고 사셔야 됩니다. 신문의 이면을 보셔야 돼요. 이면을. 그리고 우파 유튜버 자꾸 돌아다니지 마시고 저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근데 또 놀랄만한 사건이 또 오늘 TV조선이 단독 보도를 합니다. 전파진흥원이 지금 1060억인가 해쳐먹으려고 그러다가 나중에 투자 자금을 회수해가지고 손해는 안 봤죠. 그러면 전파진흥원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봤어요? 하여튼 공기업 이것들은 더러운 게 아마 쌓여 있는 거죠. 탱장 놀고 먹으면서 1억 이상씩 다 연봉을 받아 평균 임금이 보너스 막 적자가 나더라도 막 몇천만 원씩 가져가. 어? 그렇더라도 이것들이 나중에 경찰 조사가 들어오고 국정감사가 들어오면 어느 정도 위기감은 있는 애들인데 전파진흥원에서 먼저 옵티머스를 투자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전파진흥원 애들이 뭐가 있어? 걔네들이 뭐 펀드를 알아? 주식을 알아? 솔직히 말해가지고. 근데 대신 정권에 옵티머스에 먼저 투자하겠다. 그래서 1호 투자를 합니다. 옵티머스에 1호 고객이 되는데 그게 100억이 걸렸다. 100억 원. 그리고 그 후 1년 동안 13번에 나눠서 1060억이나 투자했다.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 응? 그러면은 13번에 나눠서 그런 펀드를 들어가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이 옵티머스가 처음에는 정부 공기업에 투자한다 그래가지고 3%의 뭐 펀드 수익률을 보장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매달 그러면은 뭐 3%씩이 나왔어? 아닐 거란 말이야. 근데 막 쏘가져 들어간 거야. 13번에 걸쳐가지고 1060억 원이. 응? 그래서 이게 처음 들어온 게 2017년 6월 5일이래요. 6월 5일. 처음 1호 투자한 게 2017년 6월 5일이면 언제죠? 문재인이가 2017년 5월에 대통령 취임했잖아. 이 옵티머스라는 건 기획펀드라니까? 합리적인 의심. 기획펀드라는 합리적인 의심이야. 그거 TV는. 문재인 정권에서 돈을 빼기 위해서 한 것이다 하고 봐요. 저는. 어? 문재인 정권에서 탄생한 기획펀드였고 그 이번에 터진 거야. 그래서 특검을 가자 그러는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나보다 더 잘 알겠지 국민의힘은. 어? 이걸 갖다가 재미거리로 보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2017년 6월 5일 날 1호 옵티머스 1호 펀드로 100억을 투자한 게 전파진흥원 공기업이었고 1년 동안 1060억을 투자했어. 근데 이게 유야무야가 됐죠. 그죠? 그때 윤석열이가 서울지검 중앙지검장이었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전파진흥원에서 손해를 안 받고 그죠? 그래서 끝냈는데 그죠? 그리고 금융감독원 윤석헌이라는 놈이 또 조작을 해서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윤석헌이라는 애가 문제 없는 거예요. 그 펀드 문제 없는 거예요. 죄 주지 마세요. 이랬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부장검사선에서 정결로 끝냈어. 경찰에서도 내사를 했는데 문제가 없다 그러고 누구 책임이에요? 윤석열은 모르고 있었고 그죠? 경찰에서 내사를 했으니 문제 없어요. 금융감독원에서 그 정상적인 펀드예요. 이랬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은 당시에 그 실무를 담당했던 대신 정권에서 창구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펀드 팔려면 은행에서 하거나 정권에서 하고 그러잖아요.
창구 역할을 하던 대신정권에서 실사를 나가봤다. 2018년 1월 달에 1호 펀드 받고 나서 몇 번 받고 실사를 나가봤더니 옵티머스 직원이 3명뿐이 없었다. 물론 초기지만 수천억을 주물른다는 게 3명뿐이 없었다. 그리고 그 직원 3명이 모두가 금융기관 경험도 없고 금융 지식도 전무하고 금융 지식도 없고 김재현이라는 옵티머스 그 한 놈, 김재현 대표라는 놈이 업무를 모릅니다. 저 펀드가 뭔지 모릅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니야. 사모펀드 펀드가 이렇게 금융 지식이라는 게 얼마나 복잡한데 난 몰라요. 그렇죠. 가르쳐 주세요. 이랬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대신증권 직원은 허잡스러운 펀드에 이런 허잡스러운 펀드에 전파진흥원이 천억대의 돈을 투자한다는 것이 너무 의아했다. 냄새가 났다. 냄새가 났다. 이 말 아니에요. 의아해서 판매 중단을 상부에 보고했고 대신증권 상부에 위에서는 잘라버렸다. 판매 안 했다. 그죠? 근데 이게 어디로 왔어? NH투자증권으로 가잖아요. NH증권, NH 그 농협은행하고 농협투자증권, 농협이 그게 엄청나게 큰 회사예요. 국민은행과 맞먹어요. 그거 공기업과 마찬가지야. NH는 지방에 계신 분들 NH 쓰지 마세요. 더럽고 더러운 거야. 그 내부에 들어가 보면 저도 듣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걔네가 80%를 팔았다는 거 아니야. 이 옵티머스를. 왜 팔았어? 왜?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그죠? 그래서 대신정권은 2018년 3월부터 옵티머스 판매를 중지했고, 얘네들이 전파진흥원 애들 하는 말에 경찰서 담당자들을 징계한 후에 경찰서를 의뢰했다 그러는데 경찰에서도 이거 뭐 큰 문제가 아니다 덮어버렸고, 그렇죠? 그리고 검찰 쪽에서도 금강원에 물어보고 이쪽에 경찰에 물으니까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니까 덮어버렸고, 이게 핵심이죠. 그럼 문제가 누구한테 있으면 누가? 전체가 움직였다. 이 정권에서 유독 많이 턴지는 게 사모펀드 아니에요. 그죠? 대기업한테 삥 뜯을 수 없고 지네가 삼성을 잡아넣는데 사모펀드를 지네가 만들어서 지네가 해쳐먹으려고 그랬다. 이렇게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